우리 몸은 전반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장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전들로 인해서 장 기능이 저하되면 간 문제, 췌장 문제가 생겨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선 혈당이 잘 조절되기 위해서는 5가지 음식은 좀 평소에 피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차가운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의 대표적인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평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차가운 음식은 장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차가운 음료들, 그리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음식들도 마찬가지고요. 냉면이나 아니면 콩국수 같은 여름에 먹는 음식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인데 밀가루 음식들이 특히 변을 더 딱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섬유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런 음식들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육류와 가공육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꾸 먹다 보면 독성 가스가 유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몸에 자꾸 독소가 쌓이게 되고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튀김과 스낵류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음식들이 섬유질이 부족하고 그리고 염증 반응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탄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이나 홍차, 녹차 이런 음식들에는 탄닌이 많은데 우리가 감이라고 하면 섬유질이 뭔가 많아서 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먹어보면 감 먹고 나서 변비 유발됐다 이런 경험들 있으실 수 있어요.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고요. 탄닌이라는 성분이 변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비가 더 유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음식은 좀 평소에 피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혈당이 잘 조절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갖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식사가 바로 한식이거든요. 한식은 우리가 무심결에 먹는다 하더라도 탄수화물 50% 그리고 지방 20%, 단백질 20% 정도의 비율을 갖추고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먹는 과정에서 순서만 좀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먹는 그런 순서인데요. 이렇게 순서만 바꿔줘도 우리가 혈당 상승을 20-30%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는 양의 80% 정도만 먹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꾸로 식사를 하게 되면 먹는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한 80% 정도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겨서 그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식사를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시더라도 80% 정도만 먹는 습관을 미리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하는데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음식이 면, 빵, 떡 이런 건데 가루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흡수가 빨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통곡물, 복합 탄수화물은 먹어서 씹고 삼켜서 흡수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면, 빵, 떡과 같은 음식들은 가루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 음식들은 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줄여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자율신경계 손상 때문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말초신경병증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발에 저림이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이랑 비슷한 게 자율신경병증입니다. 이것 또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전반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변비 문제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위주신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위주신경이 손상이 되면 위장관에 손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실제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 중에 1형 당뇨였고 20대 초반의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몸 상태가 기능 저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일단은 위장관이 망가져서 음식을 먹으면 배가 굉장히 아파서 죽밖에 못 드시고요. 물만 먹어도 배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제대로 혼자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져가지고 소변줄이라고 하는 유치 도뇨관을 통해서 소변을 빼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변비가 너무 심해서 관장을 해야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변을 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를 도움을 받고 회복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계 손상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변비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랑 관련된 약물 때문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메트포르민 계열인데요.
이 약을 드시면 보통은 설사가 나타나는데 일부에서는 변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바꿨더니 변비가 생겼다라고 하면 혹시 약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진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소갈이라고 하는데 태울소, 갈증갈이라고 해서 소갈입니다. 그래서 몸이 진액이 마르고 입이 말라지는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소갈 때문에 위장간에 진액이 말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갈증도 생기고 변비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갈 때문에 변비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진액을 보충해주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께 변비가 잘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실제 임상해보면 변비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설사보다는 변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심한 변비를 앓는 분들도 많아요. 변이 정말 염소똥처럼 나오고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일수록 당뇨가 더 심하고 그리고 합병증도 더 잘 오는 걸로 저희가 경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변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장 운동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소화기는 식후 혈당이랑 관련이 깊죠. 그래서 체하기만 해도 혈당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변비가 있다 보면 위장관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이 잡히기가 어렵고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식후 혈당 조절이 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변비로 인해서 자꾸 장내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면서 장내에 불균형이 오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많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염증 유발 물질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물질들이 전신으로 퍼지게 돼서 전신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결국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한의학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할 때 연구했던 게 뭐였냐면, 정상인 50명과 당뇨 환자 50명의 대변을 채집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더 안 좋았고 불균형이 심했고요. 유익균은 정상균보다 더 적었고 유해균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당뇨 환자분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은 게 변비랑도 관련이 있고 혈당 조절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전반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장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자꾸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독소들이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간에 염증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간 기능을 평가할 때 검사하는 간 효소 수치가 있어요. 감마 GTP, ALT, AST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수치들이 동반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간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예요.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해주는 장기인데 간의 효소 수치가 증가하고 하다 보면 간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혈당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췌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음식물이 들어와서 장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면 인크레틴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췌장을 자극할 수 없고 혈당을 그래서 낮추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전들로 인해서 장 기능이 저하되면 간 문제, 췌장 문제가 생겨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변비가 있다라고 해서 장만 보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들을 항상 확인하고 진단하고 하는 게 한의학인데요. 크게 5가지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액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갈, 즉 진액이 부족해지면 위장간에도 진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갈증도 쉽게 생기고 변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액이 부족한 경우에 변비가 잘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체형입니다. 기체형은 간기울결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울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스도 잘 차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기울결을 해소해주는, 기가 울체된 것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허형인데, 우리가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장도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기와 같은 약재들을 가지고 기운을 끌어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보증기탄 같은 대표 처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몸에 열이 많을 때도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잦은 외식 아니면 기력
기름진 거 많이 먹는 분들, 수면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몸에 열이 많아서 변비가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몸이 너무 차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다든지 복부가 차다든지 이런 분들은 몸이 너무 차기 때문에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료를 해보면 당뇨 환자분들은 이 중에서 진액 부족형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진액이 부족한 건 혈액까지 같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물탕 계열의 처방에다가 도인 홍화 같은 장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배합을 하면 변비가 개선이 되고 장 운동이 좀 활발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이 정상군에 비해서 락티카제이 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특히 부족했었습니다. 이게 유익균인데 부족한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제품을 고를 때 락티카제이 바실러스 유산균이 들어간 제품을 고르면 조금 더 슬기롭게 한국형 당뇨에 맞는 유산균을 고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